예, 강의 주제는 프리 IPO 권유 업체들의 실체, 진짜를 찾아라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PO는 증권 시장에 이 기업을 공개하는 상장을 시킨다는 거고, 프리 IPO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전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상장 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분 투자 단계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성장 규모 그리고 이제 투자 성격에 따라서 지분 투자 단계를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프리 IPO 이렇게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잘 성장한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여러 단계 중에서 왜 프리 IPO 단계가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 대상인지를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가짜들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로부터 이제 전화나 문자를 좀 받아본 경험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수익을 내준다, 뭐 보장을 해준다, 뭐 난리가 났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상장 주식 불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IPO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업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텐데 이들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제대로 된 IPO 단계의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지분 투자의 각 단계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좀 정확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럼 제대로 된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강의에서 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는 시간이고요. 기업이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회사의 수익 증가로 인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뭐 보시는 것처럼 회사 초기 단계에서 받는 투자를 시드 투자라고 하고요. 거기서 더 성장한 기업들이 시리즈 투자를 받게 되고 그 단계를 지나오면 IPO 상장 전에 프리 IPO 투자를 받게 됩니다. 각 단계를 거쳐올 때마다 그 회사가 투자를 받는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 기업의 가치와 주당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드 단계. 이 시드 단계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하이 리스크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우 위험성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영역이죠. 이 시기는 회사가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당장에 뭘 만들어서 돈이 나오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워낙에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폭풍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하는데 그런 급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수록 초기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기업은 매출은 없고 초기에 확보해 놓았던 이제 자본금으로 버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가 되는 거고 시드 단계도 이제 정확히는 프리시드, 그리고 시드, 프리시리즈 A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시장 조사나 경쟁자 분석 같은 초창기 팀을 구축하는 단계가 프리시드 단계고요. 그 솔루션을 하나씩 구현해 보는 게 그 다음 시드 단계. 그리고 최소한의 제품을 이 단계에서 그 시드 단계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 베타 버전 같은 것들을 출시하는 단계가 프리 시리즈 A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프리시드의 세 단계 중에서는 프리시드나 이제 시드 단계까지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일 뿐이다 보니까 투자에서 실패할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프리시리즈 A 단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회사가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기업들이 이제 유치를 받게 되고요. 그 기업 가치는 보통 한 100억 내외에서 2단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100억 가치 그 기업에 내가 시드 투자로 한 3억을 투자를 했다면은 투자자의 전체 주식의 한 뭐 투자자는 한 전체 주식의 한 3% 정도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드 투자를 받은 기업이더라도 당연히 계획대로 제품이나 서비스 오픈이 이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기업은 거기까지가 됩니다. 당연히 기업이 망하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즉 시드 단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물론 초기에 완전 싸게 들어가면은 성공했을 때 초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 대박이 날 가능성을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95%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수익 발생 없이 회사의 이제 그 사업 자체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부족할 거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단계이다. 투자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시드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이제 초창기 벤처 그 기업 육성하는 뭐 전문 엔젤이나 그리고 이제 엑셀레이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고요. 일반 투자자나 심지어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 구간은 투자를 좀 기피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시리즈 A 단계인데요. 일단은 어떤 기업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 자체만으로 그 기업은 시드 단계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해도 이제 시드 단계에서 5억 이상은 투자 유치를 받고 넘어갔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 현황이 상향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즉, 이 시리즈 단계는 해당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벤처 캐피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이제 투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스타트업 시드 단계보다 리스크가 줄었다는 거지, 이 단계의 기업들이 얼마나 몇 개나 상장까지 갈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는 이 구간 또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성장을 하는 초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리즈 B 단계이고요. 시리즈 B는 시리즈 A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나서 의미 있는 성과가 조금 만들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받는 게 시리즈 B 투자입니다. 그래야 이제 경쟁사들과 뭐 경쟁을 하든 앞서 나가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게 뭐 이기지 못하거나 뭐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내지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시리즈 B까지 올라왔더라도 여기에서 그 기업은 거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B 투자까지도 여전히 투자 리스크는 굉장히 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기업이 이제 시리즈 B 단계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아직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로 좀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C에 오게 되면은 해당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고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그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게 시리즈 C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성장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로부터 이제 300억에서 500억, 많게는 1000억 이상도 크게 투자를 받는 단계가 시리즈 C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에 이제 접근을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 기업이 시리즈 C 이상은 올라온 기업인지를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게 바로 프리 IPO 단계입니다. 프리 IPO의 개념은 강의 초반부에 제가 좀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업적으로는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폭발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리고 받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안정 단계로 들어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앞으로 이제 경제 관련 기사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단계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를 보시면은 현재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있구나.
예측을 하면서 종목들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 IPO부터는 이제 기업 내용이나 기업 가치 같은 것들이 비상장 기업들보다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곧 상장을 할 기업들이 프리 IPO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과 임직원만의 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투명해야 되고 공공성 있는 기업으로 회사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에게 25% 이상을 주식을 분산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장의 주식이지만 기존 시드부터 이제 시리즈 C까지 단계들을 이해하고 봤을 때 프리 IPO 투자는 훨씬 안정성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프리 IPO 시장이 과열이 되다 못해 아예 폭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로 다들 정보집을 보내드렸을 텐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좀 집중을 하고 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프리 IPO 투자 분야입니다. 2015년 이후에 한 해에만 성공하는 그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1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1996년에 개장한 코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수가 1,5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매년 100개 이상 상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변화가 IPO 시장에 큰 변화를 주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프리 IPO 단계에서 투자 성공 가능성은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슬그머니 사기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리 IPO가 뭔지, 공모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IPO 시장 열풍을 이용해서 잘 모르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위 주식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좀 통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앞전에 전화드렸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카톡으로 제가 공모주 기업 자료 한번 보냈었는데, 한번 보셨을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글로벌이라고, 예? 글로벌이라는 기업 자료인데, 네. 혹시 한번 기억 안 나실까요, 좀? 네, 근데 왜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공모주 네. 보내드린 이유가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아시나요? 네. 거의 뭐 상까지는 쳤잖아요. 네? 상은 아니더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공모주는 뭐 상장만 된다고 하면은 수익을 보시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이제 과연 이게 상장이 될까?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걸리시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네네. 근데 저희가 뭐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글로벌은 만약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은 네. 주식을 다시 재매수를 해준다는 조건 하에 누가 공모를 매수를 진행을 해주나요? 회사에서요. 글로벌에서요? 네네, 재매수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지금 네.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자신 있게 지금 주는 주식이 신주를 찍어서 준다는 거예요? 수주 신주 뭔지 모르세요? 그렇죠. 지금 신주 발행이고 일단은 통일주권 발행을 그럼 해야지 지금 회사가 증자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유상증자 계획도 있어요. 예, 유상증자 계획도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참여하시게 되면은 유상증자가 1대1 비율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면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참여를 하셔야지 증자가 이제 가능하신 거죠. 아니, 그럼 지금 참여하는 건 그냥 일반 기존에 유통된 주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구주의 매수 청구권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일단은 이제 공모주 자체가 뭐 이제 증권사 주관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소액주주 25%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라고요? 이제 소액주주라고 25%를 이제 모집을 해야지 상장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주 모집을 해가지고 상장 심사를 받으면 이제 네.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공모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물량을 원하시는 만큼 받지는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소액주주 분산이야. 그게 이제 공모 청약 절차에서 하는 거고. 네.
아까 뭐 매수 청구권이 붙어 있다면서요. 매수 청구권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좀 말을 제대로 흘려듣고 아니 잘 못 들어가지고. 주식을 대사 주는 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아, 매수 청구권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아니 아까 주식을 다시 회사에서 대사 준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매수 청구권이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용어는 아니 저희가 혼동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구주면은 매수 청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대사 준다는 건지. 아니요,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공모주 지금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대사 주냐고요. 매수 청구권이 없는 주식을. 이제 뭐 증권 이제 장외 시간에 있더라도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되니까요. 뭐 원하신다고 하면은 매수 체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 사전에 뭐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다는 건가요? 뭐 구두 계약도 가능하고 뭐 방문해서 계약도 구두 계약이 어디 있어요? 주식을 나중에 대사 주는데 만기가 언제까지고 그 판매할 때 그 단가는 얼마이고 그걸 당연히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계약서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 측에 방문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계약을 해준대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수주 물량 잡힌 것만 해도 지금 뭐 동남아 쪽이 일단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신지는 아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네. 전혀 얘기 들으신 건 없으시잖아요. 뭐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죠. 매출액이 나와 있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수주 물량 잡힌 거는 한 200억에서 지금 나중에 추가적인 물량까지 다 발행하게 되면은 뭐 400억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건이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아니, 이게 눈으로 직접 작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저희가 IR 자료를 한번 다시 보내드릴 건데 뭐 매출액이라고 하면 한 200억 정도 저희가 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200억. 네네네. 맞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IR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IR 자료가 아니라 뭐 공시가 안 되나요? 공시는 아직 공개 의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자료 말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IPO 공개 이전이다 보니까. 아니요. IPO를 하려면은 외관법인 기준의 공시 의무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심사 청구는 안 들어왔어요. 예. 아직 그 다트에 공시할 수준도 아니면 상장은 그냥 한참 남았다는 소린데. 아, 하는 척만 하는 소리다. 한참 남았다는 소린데. 한참 남았다는 소리다. 저희가 일단은 뭐 공시 실적 공시도 안 되는 그 회사를 지금 IPO 한다고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는 기업 홍보차 전화를 한번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자료는 첨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카톡이라든지. 근데 이제 공시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나 뭐 등재가 안 됐다는 거죠, 서류가. 기간 투자는 마지막으로 언제 받았나요? 기간을 투자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우선은 25% 소액주주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기간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꼭 기간 투자를 지금 받을 필요는 없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혹시 시리즈 IPO 이런 단계로 기간 라운드 넘어오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증권사 업무를 보는 건 아니고. 아니, 증권사가 아니라 이거 기본적인 아예 기초 지식이 아예 없으신데?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이 좀 풍부하셔가지고 제가 뭐 다 이렇게 아니, 기간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은 회사가 IPO를 한다고? 아이고, 너무하시네요, 진짜.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홍보차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거고. 아니,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데 망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모험 해보시죠.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이거 상장 예정 기업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 사기죠.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보다 저희가 아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희는 뭐 시키는 것만 하지 저희 가이드라인 밖에서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네요. 아, 그래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내주신 거는 이제 참고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뭐 어떠신가요? 오늘 강의를 듣고 이 통화를 들으시니까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 텐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상장 요건 중 소액 주주에게 25% 이상의 주식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 말고는 모조리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일단은 첫째로 이때까지 기간 투자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단계부터 IPO 단계까지 여러 차례의 이제 기간 투자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 투자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회사가 소액 주주들을 모집해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아주 기상천외한 발언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시점이 시리즈 A부터 시리즈 B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전에 기관 투자가 한 번도 없었던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기업은 아직 시리즈 단계도 들어오지 못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지금 뭐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있습니까? IPO 공모주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 없으면은 상장을 아예 못 하느냐? 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장을 할 때 여러 심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당 회사의 주주로 어떤 기관들이 입성해 있는지를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리즈 C까지 기관 투자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조차도 기존 주주 구성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면 다음 라운드인 프리 IPO 단계에서 좋은 기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IPO 이제 투자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 리스트를 면밀히 살피라는 겁니다. 그 종목의 이제 대주주와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들이 과거에 그 종목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이 기업이 상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같은 곳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또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게 볼 건 아니에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는 계정이 있고 또 자기들 돈을 직접 운영하는 본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계정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혼자 하기 힘들다면은 마젤란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어떤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받지 못한 이 회사가 소액주주 모집만을 통해서 공모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참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했나요? 아직 공시 의무가 없어서 IPO 종목인데 아직 공시 의무가 없어서 줄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장애 주식이라고 하는 그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C 단계의 기업들과 프리 IPO 단계의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공시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거래소 요건에 따라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리 IPO 단계의 기업들이라면 금감원에서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감법인이 되고 그 회사의 주주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 초과되게 된다면은 상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 판매, 투자, 회계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요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공시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상장 필수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IPO를 하지 않더라도 IPO에 관심 없는 회사더라도 자산 규모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비상장 기업이더라도 지정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 의무가 없어서 매출 자료조차도 볼 수 없는 회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상장 준비는커녕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자산 규모 100억이 미만의 회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기업이 무슨 상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프리 IPO 공모주라고 사기를 치고 있죠. 그 밖에도 주식을 다시 재매수해 준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해준다는 양반이
매수 청구권은 또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은 특정 주주에게 이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에 차후 회사의 주가 가격이 어떻게 되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주식을 다시 되사주겠다는 옵션이 붙어 있는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과거에 뭐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뭐 의결이나 이제 안건에 반대했던 주주들에게 이런 그 매수 청구권 같은 것들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새로 찍어내는 주식에만 붙일 수 있는 옵션이고, 그 나중에 그 얼마에 되사줄지, 언제 그 기간이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옵션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조건들을 계약하는 시점에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매수 청구권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풋백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풋백 옵션은 이제 보통 상장 주관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인수 발행한 이제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특정 기간 안에 공모 가격 아래로 주가 하락이 일어날 경우에 상장 주관사, 증권사가 그 주식을 다시 되사주는 옵션입니다. 이때도 기간과 가격은 반드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장 A 주식이 상장을 하는데 공모주를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을 했고, 그 A 주식이 상장을 하고 6개월 안에 공모가 10,000원 아래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 미래에셋은 그것을 9,000원에 주식을 사주겠다. 10,000원에서 뭐 7,000원이 되더라도 9,000원에는 무조건 사주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붙여주는 게, 기간과 가격 조건을 붙여주는 게 풋백 옵션 또는 이제 매수 청구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건 줄 알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뭐 더 심각한 거는 언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고, 그걸 뭐 그냥 구두 계약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사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경법 소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는 증권사가 주관하기 이전에 소액주주 비율을 먼저 맞춰야 된다는 이상한 발언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장 절차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상장 절차 1번은 대표 주관사 선정입니다.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은 상장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증권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NH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곳에 가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상장 업무입니다. 주관사 계약 체결을 하면 뭐 소액주주 분산이든 뭐든 모든 절차는 주관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무슨 증권사가 주관하기 전에 소액주주 비율을 본인들이 맞춥니까? 그것도 불법 업체가. 그리고 자꾸 공모주라고 하는데, 상장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로 상장 주관사 계약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전 준비, 그리고 기술성 평가 신청은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비 심사 청구, 네 번째가 수요 예측, 그리고 마지막 공모 청약을 끝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즉 공모주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5번 공모 청약을 할 때 발행하는 신주를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번도 안 된 기업을, 주관사 선정도 안 된 기업을 지금 5번이라고 공모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주식만 이렇게 이제 넘기기 위해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장 주관사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이번에 있는 사전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1년에서 길면은 3년 이상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시점부터 또 상장까지, 여기 그 기술성 평가 신청을 한 시점부터 최종 상장하는 시점까지 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직 주관사 계약조차도 안 된 회사가, 상장하려면 최소 5년 이상 필요한 회사가 상장 예정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뭐 상장할 의지가 있는 기업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하는데 이제 필살기가 나왔죠. 나는 시키는 대로,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제 통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 지식도 없고 뭐 알고 한다면 완전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뭐 회원비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돈은 어떻게 벌고 있을까요? 그냥 주식을 싸게 사와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넘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죠. 왜? 가격이 없으니까요. 애시당초의 프리 IPO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프리 IPO 전 단계인 기업들은 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공시 의무가 없다 그랬죠. 프리 IPO 종목이면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회사의 이제 실적이나 사업 내용, 주당 가격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내역과 거래 가격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의 회사들은 공시도 없고 뭐 기관 투자를 받은 적도 없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알 리도 없죠. 그럼 당연히 기존에 거래가 없던 종목일 거고 이 기업의 한 주당 가격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는 그 회사의 공식적인 가치 산정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럼 이런 업체가 만약 한 주당 10,000원에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정한 가격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 주식, 본인들은 그 10,000원에 파는 그 주식을 얼마에 사왔을까요? 제 예상에는 10,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본인들은 진짜 한 2, 3천 원 미만으로 사왔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놈들인 게 증권 플러스라는 이제 비상장 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해당 종목이 자기들이 먼저 주식을 사놓고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시세 조작까지 해놨습니다.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모르는 종목이니까 본인들이 주식을 먼저 사서 거래를 하면 그 가격이 여기 플랫폼이 기준가로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이 특정 기간 동안 소량 거래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이 가격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94일 전부터 108일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만 작업을 했고 이 전후로는 실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시는 이게 이 종목의 모든 거래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세 조종이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냥 불법 업체인 거죠. 뉴스에서 IPO 열풍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좀 관심 갖고 들어오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사람들은 돈 가로채려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를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게 뭐냐 라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길래 한번 들여다봤는데 LD 미디어 플러스라는 기업이 상장 계획이 있고 장외거래 기준가 42,000원짜리인데 주당 2만 원에 주겠다 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일단 증권 플러스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증권 플러스 말고 국내 최대 장외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38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38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LD 라고 이제 종목 이름을 검색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매도 매수 호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한 주당 가격 딜러들이 이 LG 미디어에 대해서 얼마에 지금 매도를 원하는지 그 희망 가격을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3,000원, 12,500원 이렇게 이제 그 호가가 올라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직접 아는 딜러 통해서 실제 실거래 가격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 12,000원 거의 10,000원대 근접한 가격을 거의 2배수에 2만 원 받고 지금 팔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수요도 없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주식이 남아도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런 주식이 남아도는 종목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일주일 뒤 공급 마감 예정입니다. 그 뭐 아직 늦지 않았으니 뭐 서두르라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뭐 참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제 불법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그 주식을 파는 업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하고 둘이 짜고서 회사가 이제 업체에게 대량으로 먼저 저가에 주식 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찌라시 언론 보도 같은 거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이제 뭐 찌라시 같은 것들을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비싸게 파는 방식 그러고서 어, 자,
본인들이 이제 애초에 싸게 사왔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제 비싸게 파는 그런 수법으로 이제 보통은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업체가 이제 그런 식인 거고, 근데 여기 LD 미디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조차 하기 귀찮았던 거죠. 그 회사도 모르게 업체가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사고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뿌리고, 이런 검색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는 전략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LD 미디어 플러스라는 회사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장 계획이 있냐고요?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는커녕 코스닥 상장 계획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인 거죠. 또 다른 곳도 가보면은요, 여기는 여기도 뭐 수익 추지 25% 모집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전용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의 이 멘트가 뭐 잘 먹히는지. 그리고 바이오 이즈 상장 본격화 실시라고 써놨고, 그리고 여기는 주관사 개혁은 되어 있네요. 미래에셋 대우가 주관을 하고 있고, 기술 특례 상장 IPO 공개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기술 특례 상장은 뭐냐면 상장 요건을 미달하는 기업이더라도 거래소가 정한 기술성 평가 기관에서 그 회사의 기술을 평가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하는 기업이라면은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이 그 바이오이즈라는 기업이 다음 달 4월에 공모청약을 한다고 안내를 해놨네요. 일단 아까 그 상장 프로세스를 다시 보시면 1번 주관사 계약을 하고 사전 준비하는데 아까 한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걸린다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거래소에서 정한 상장 조건을 다 충족해서 일반 상장을 하는 기업은 기술성 평가 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예비심사 청구로 가고요. 특례 상장을 하는 기업이라면은 기술성 평가 심사 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평가 기간이 한 3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간은 45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발표가 이제 되는 게 기준이지만, 최근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 45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발표되는 기업들은 드물고요. 보통은 한 3달 정도 소요돼서 심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과 이제 공모 청약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하면 한 2달 안에도 할 수 있지만, 뭐 상장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만 상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업들이 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성 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한 기준으로 상장까지 정말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 7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기업은 거의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한 9개월 정도 이상 좀 걸리면서 상장 절차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바이오이즈라는 여기 나오는 이 기업은 현재 기술 특례 상장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 신청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상장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기평 신청도 안 한 기업이 무슨 4월에 공모청약을 하고 공모청약가가 벌써 나왔네요. 이 공모청약가 이 가격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사기를 치기 위해 적어놓은 가격이겠죠. 최저점 15,000원 진입이라고 써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격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오늘 이제 올라왔던 매도 호가는 이제 4,400원입니다. 4,400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겠다는 거죠? 15,000원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 뭐 격한 말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뭐 전화하면 아마 4,400원 보다도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 이제 거래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요렇게 이제 그 비교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요즘 뭐 IPO 열풍이니 뭐니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키워드만 쏙 빼가지고 요렇게 이제 사기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당당하게 써놨죠. 첫 기업 참여 시 가입비 수수료는 일체 요구 없는 정직한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멘트도
하나씩 박아놨습니다. 분명히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제대로 운용을 하는 투자 자문업체라면은 절대 이런 멘트는 쓰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 리포팅도 해야 될 거고 회원들한테 많은 기관과 언론,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들의 포트 관리를 위한 인력들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를 요구를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은요. 절대 뭐 회원비 없습니다. 정보 제공료 없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한 업체들도 정보 제공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가입비 내고 손해봤던 사람들도 있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더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짜가 아닌 진짜 업체, 그러니까 진짜 수익을 내려는 업체를 찾는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수익 인증을 요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업체, 수익을 내겠다는 그들이 본인들이 정말 수익을 냈고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은 당연히 기존에 본인들이 수익을 낸 자료들을 숨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라면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겠죠. 무엇이든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인증이 없다는 거는 수익을 낸 사실 자체가 없거나 애시당초부터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한몫을 어, 챙기려는 게 오로지 목적인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자료에 이제 우리의 성과입니다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파일이나 캡처 자료 같은 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조작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놈들이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도 다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과거에 추천했던 내용이나 그동안 리딩해왔던 과정, 그리고 최종 매도까지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했던 모든 내용들 직접 그 업체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열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 마젤란 아카데미는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강의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성과 사례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 전달을 했고 어떻게 최종 수익까지 만들었는지 직접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에 뭐 맨날 당했다,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업체들 전부 다 사기다라고 이제 네거티브만 하시지 마시고 나의 이제 자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고 그런 경험치가 있는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싶다면은 조금만 이런 부분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젤란 아카데미 오프라인 세미나는 꼭 한 번은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수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뭐를 노린 겁니까? 한참 전 단계에 있는 기업을 또는 상장 계획 자체가 없는 기업을 마치 프리 IPO 단계의 종목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비싸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IPO 시장이 뜨겁고 그 열풍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프리 IPO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열풍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열풍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IPO에 대한 이제 IPO 시장에 대한 최근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막무가내로 투자한다고 해도 상장 주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을 보면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1년에 30개, 3, 40개 이제 정도 기업이 상장하면은 뭐 올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장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그 나라에서 지금 한 해에 100개 이상 상장하는 시대가 이제 됐는데 재테크 고민 많은 현재 세대에게
프리 IPO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투자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은커녕 본인들이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본인들은 한탕하고 도망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시장에서 돈도 시간도 통째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뭐 정말 나쁜 놈들이죠. 생각할수록 이제 또 감정이 격해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좀 프리 IPO 투자 그 권유 업체들의 실체 진짜를 찾아라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는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가지고 뭐 음성어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마이크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긴 시간을 통해서 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 별 말씀을요. 예, 그리고 제가 저는 이 프리 IPO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상장 네, 주식을 지금 예, 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사전에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예, 이미 그거를 주식을 산 상태이고, 네, 일단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좀 이런 네, 부분에서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네, 지금 산 상태인데, 이걸 좀 네, 어떻게 대처를 할 때, 네. 산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일단은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장외 그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사설 사이트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증권 플러스나 뭐 서울 거래 비상장 또는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실거래가 이제 있었던 종목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이제 그 보셨던 것처럼 이제 딜러분들의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물어보시면은 그 해당 종목이 실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된다면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단가 이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손실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을 좀 오늘 좀 소개해드렸던 이런 업체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업체의 지금 존재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실 거고요. 그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수법이 1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하기 힘든 수법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제 빨리 알아보시고 아직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권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와 이제 관련된 뭐 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허위 그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좀 투자자들을 이제 기망한 부분은 뭐 사기에 뭐 해당을 할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이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보장성 발언이라든지 뭐 담보를 잡아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유사수신에 접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변호사 이제 자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회사에다가 이제 강력하게 좀 고소를 하겠다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대처가 되실 텐데 가장 이제 좀 어려운 게 업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업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알아봤더니 그 종목은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피해를 좀 복구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좀 상황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파악하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예, 말씀 해주시고, 또 아유, 이렇게 예, 아닙니다. 조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프리 단계, 프리 IPO 단계, 프리 단계를 그 프리 IPO 단계를 프리 단계라고 적어주신 건가요? 예.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를 프리 IPO 단계에서 개인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더라도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니콘 기업들
뭐 토스, 그리고 뭐 그 크래프톤, 그리고 또 뭐 야놀자, 막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풀린 주식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그 기관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이제 들어갔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관들이 이제 그 펀드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투자 기관이냐, 뭐 블라인드 기관이냐, 뭐 그냥 프로젝트 기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펀드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관들은 반드시 이제 특정 시점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그 매도한 그 주식들이 전부 유통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들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장외 주식 이런 이제 그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렸던 유통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이제 인기였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질문에 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 IPO 단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좀 낮은 단가까지 내려갔던 게 한 16,000원까지도 이제 내려갔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평균 단가가 한 19,000원 선, 그 정도, 19,000원에서 한 21,000원 사이 그 정도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매도는 88,000원인데 그냥 8만 원 이상으로 신호를 드려가지고 최종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엇이든 뭐 프로의 IPO 관련된 내용이든, 그리고 뭐 이런 업체들 관련된 내용이든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매수는 직접 그러니까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 불법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전부 이제 불법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그 업체들이 사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중개를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그 주식 거래 대금을 또 본인 업체 그 통장으로 이제 돈을 입금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인가를 받지 않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모집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 중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같은 이제 자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에 대한 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게 총 이제 6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업, 중개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증권사만 할 수가 있고요. 자산운용사나 은행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 펀드 운용이죠. 이건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탁업, 돈을 보관하는 업이죠. 이거는 신탁회사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문, 일임업, 이런 것들은 자문하고 일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업을 그 모두 한 기업이 이제 영위하다 보면은 이런 불공정 고래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각 업무마다 다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죠, 회사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문 사면은 자문만 해야 되고, 증권 사면은 중개 매매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불법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중개도 하고 모집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법 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젤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문 종목들에 대해서 상장할 수 있는 정말 이제 IPO 탑픽 종목들, 기간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최종 수익 청산하는 하는 날까지 저희 이제 그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리를 받고 매도 신호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에 대해서 직접 이제 매매를 하시되, 혼자 처음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장외 거래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 플러스에서 거래하는 방법, 38에서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코넥스에서 거래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까지도 좀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프리 IPO에 대해서는 뭐 거의 종합적인 좀 아카데미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 아직까지 이제 그 없는 주식이라면 아직까지 이제 기간 매도 물량이 이제 전혀 없는 주식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주식을 그 주식을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추천이 나갈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예.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좀 차세대 이제 유니콘으로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시중에 이제 유통된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 쪽에서 최대한 그런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좀 물량 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뭐 노력은 뭐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찌 됐든 뭐 주식을 구할 수 없다면은 추천이 나가지 않는다 그 종목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상장 전에 반드시 좀 이제 그 기간 매도에 의해서 좀 물량이 나오니까요.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되시었으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 단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프리 IPO 이제 뭐 그 기술성 평가 뭐 신청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는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갔다. 이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닥 기업과 상관없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는 뭐냐면은 공모가는 그 할인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상장을 하고 이제 대량으로 이제 증권사가 그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 그 거래되는 이제 시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책정된 밸류에이션보다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게 공모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뭐 기평이나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올라간 이제 기업들 그런 가격들의 이제 현재 가격보다는 뭐 공모가가 이제 싼 경우도 훨씬 더 이제 많을 거고요. 당연히 그때 상장 청구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게 진정한 프리 IPO 투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상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장 그 프로세스 절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 그 상황인가 이 기업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기에 진입을 해서 실패 없게 좀 그리고 이제 좀 프리 IPO답게 싸게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게좀 프리 IPO에 진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주식 자체를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라면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썼던 이제 방법인데 뭐 방법은 아니고 그때 이제 저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뮤추얼 이제 펀드 동아리 대학교에 이제 뮤추얼 펀드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증권 계좌를 이제 만들려고 좀 증권사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증권 계좌에 이제 많이는 아니고 한 15만 원 정도 예치를 해두고 그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을 그냥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LG 디스플레이가 압수수색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내려갔는데 그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이것저것 만져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지 압수수색 당하면은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능동적으로 좀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뭐 증권 계좌를 만들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까면 좋고 잃는다고 하면은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전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그게 어려우시면은 좀 마젤란 아카데미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쌀 때 사야 되는데 자꾸 이제 비쌀 때 발견이 된다는 거 자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인지를 늦게 하시는 게 아니실까요? 음.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이나 시장 뭐 사업 성과나 이제 연구 성과나 그리고 어떤 이제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전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서 이제 계속 발견을 하니까 쌀 때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사고 싶으면은 가격이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마젤란 아카데미 좀 들어오시면은 뭐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는 좀 충분히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음. 자문해 준다고 하고 많은 수수료 일시불로 달라는 업체가 있던데 이런 업체들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업체가 뭐 문제가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 그렇겠네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그 자문을 해주는 이런 이제 주식 그 업체들 중에 어 그 카드 결제가 안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떠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롯데카드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이런 투자,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카드사에서 거래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업체일수록 결제가 안 되는 카드가 많거나 아예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업체들인 거겠죠. 예, 모든 카드가 모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업체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마젤란 아카데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랑을 하자면은 소비자 분쟁위원회 그리고 금감원 민원 지금 설립 4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조차도 없는 게 저희 마젤란 아카데미가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또 자랑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카드 할부가 안 되고 분할 납부가 안 되고 무조건 일시불로 달라는 업체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서 좀 회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그래서 카드 결제가 이제 안 되는 업체구나.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업체가 뭐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주식을 못해서 손실을 끼친 건지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방법은 없고요. 뭐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도 도망가면은 회수 방법이 그 그렇진 않죠. 그 카드 결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카드사에서도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그 회사의 유무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뭐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전담팀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업체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뭐 사례이시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인증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전에 수익을 냈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뭐 수익을 낼 거다라는 뭐 장담, 뭐 100%뭐 보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분명히 이제 과거에 그렇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 왔고 그런 이제 능력과 그리고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왔던 것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업체라면은 왜 굳이 뭐 도망을 가겠습니까? 뭐 그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IPO 쪽에서는 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어떤 얘기들을 좀 그 감안을 해야 되는지 참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오늘 강의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좀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났고 계속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젤란 아카데미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곳이 있구나, 제대로 하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캡처 자료는 아예 그 조작 가능하고요. 뭐 그런 거는 아예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 있든 뭐 그 뭐 캡처 자료이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넘겨버리시면 되고요. 그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계좌 인증이라면은 뭐 MTS나 HTS 그 프로그램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으로 리딩 과정이 있고 실제로 추천했고 좀 이제 매도를 했다면은 그 이제 그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고자 하는 회사라면은요. 그 본인들이 이제 자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 자문에 대한 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들이 과거에 잘했던 자료들을 그걸 다 삭제를 한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젤란 아카데미는 음,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핸드폰이 3개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2014년도에 샀던 이 핸드폰이에요. 보이시나요? 비팀장 이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이 과거에 했던 이제 그 성과 자료, 수익 자료는 없애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옮기게 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내용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낸 곳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할 수 없는 업체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뭐 당연한 거겠죠. 수익을 뭐 내기에는 뭐 힘든 업체일 겁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체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가입할 의사가 있다. 한번 들어볼 의사가 있다. 그 확인이 가능하냐? 직접 보여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고요.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가서 진짜인지 사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 또 강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7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음, 오늘은 이제 이런 좀 상장까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상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투자 성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IPO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IPO 이제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부분 그리고 그 과열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기승하는 이제 사기 업체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 사기 업체들의 실체를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유익한 좀 IPO 상장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도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 IPO 투자가 지금 시점에 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인가?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인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모레 강의에서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 강의도 꼭 필참을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좀 길어졌는데 1시간 25분 가량 이렇게 이제 들어주신다고 좀 고생 많으셨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오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트루 인베스트가 저번에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회사 아니신가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뭐 어떻게 이제 권유를 했고 그냥 그 트루 인베스트라는 그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권유를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받으신 것들이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전달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 IPO도 이제 전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전달받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제 회사명 그리고 이제 업태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상한 업체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나서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요? 뭘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이제 만나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뭐 자료를 받으신 건 전혀 없으시고요. 판매 업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딜러분들 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조금 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주식 판매 업체라면은 그러니까 딜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맞아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눈에는 뭐만 보일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괜히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본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에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굳이 마젤란 아카데미 추천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뭐 상식적이고 당연한 좀 사안인데요. 예. 저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거기에 근거가 있다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로 하지 않고요. 다 자료나 증빙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를 마젤란 아카데미 같은 회사를 이 업계에서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후치 성공 보수로 이제 운영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만들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다른 업체는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면은 바로 이제 폐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자신도 있고요. 또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아직 또 식사도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고 또 내일 모레 목요일 강의에서 또 많은 Q&A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고생 오늘 다들 많으셨고요. 예, 저도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